개장하고 30분 45초 구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 시점 가장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이슈와 섹터 종목까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MBN골드 조범수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매니저님, 저 앞머리 잘 어울린다고요? 아니라고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잘 어울리죠? 네. 기분 좋게 첫 번째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조선주 다뤄보겠습니다. 조선업계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전년의 3배에 육박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별 수주로 고가에 수주한 선박이 본격적으로 인도되기 시작하면서 이익이 큰 폭으로 뛰기 시작하는데요. 이미 3년치 일감을 보유한 조선업계, 여기에 중국의 파워게임도 업계의 추가 반사이익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관측이 잡히고 있습니다. 어제는 약간 주춤한다라는 시선도 있던데 흐름 어떻게 보세요? 어제 장에 좀 눌렸었던 부분들이 사실 노무라의 보고서의 영향도가 좀 컸었다는 점, 두 번째로 좀 환율의 역학관계 정도까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미 실적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나온다는 부분은 많은 분들께서 알고 있으셨을 거고 이제 숫자로 확인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엔진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수주 건수 1조가 넘었다. 네, 나쁜 게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몇 가지 우려감들이 있었어요. 최근에 이제 노무라에서 나온 보고서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향 정책들의 변동성이 좀 불안정스럽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꺼내 붙이면서도 미국의 수주 건수 내지는 세제 혜택들 갖다 붙이면 그래도 주가 올라갈 것입니다. 라는 중립 의견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 조선 우리나라가 너무 잘 나가니까 이게 일본에서 배 아파서 그런 거 아닌가. 네, 뭐 시답잖은 소리긴 합니다만 사실 실적적인 영향도나 달라진 부분은 없어요. 환율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노무라에 대한 매도는 아니고 하향 레포트 때문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었다 정도까지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말 장기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은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조선주들 최근에 눌려도 다시 한번 오뚜기처럼 올라서고 계속해서 우상향 만드는 모습들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제 몇 가지 이슈들을 확인해 보자면은 미국에서 이번에 중국 정책 제재 건이 새로 나왔잖아요. 네. 이 부분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자 제재안에 대해서 제재안이 나오기 전까지 확정적인 부분이 없다 보니까 신규 수주 건수가 살짝 쉬어간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조선까지 살짝 눌린 모습 보여드렸었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중국이 아닌 나라의 기업이 운영을 할지언정 중국에서 건조를 했다면은 톤당 18달러를 내야 한다라는 법안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배 만들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가 건조 기술에서 수주 건수가 가장 높은 쪽이 어디겠습니까? LNG요. 점유율이 가장 높은 섹터가 LNG라고 한다면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중에서 뭐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 중에서는 막 머스크나 막 에버그린 선사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잖아요. 뭐 아니면 독일의 하스팡로이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하스팡로이드 독일 같은 경우에 중국에다가 수주 건수가 98%였어요. 컨테이너선이. 에버그린 같은 경우에는 36% 그리고 머스크는 59%입니다. 상당히 선사 비중들이 굉장히 중국향 내에 쏠려 있는 컨테이너 선사가 굉장히 많았어요. 자, 근데 이 선박들 30년 지났고 다시 이제 미국의 규제가 들어온다. 그럼 다 어디로 옵니까? 우리나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었다. 정책에 대해서 변동성 그리고 확정이 나온 부분이 없다 보니 이 부분에 따른 우려감과 수주 건수가 잠깐 주춤하는 모습이 있었지만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좋아질 일 그리고 수주 건수 물밀듯이 들어오는 뉴스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준으로도 LNG 선박에 대해서 50에서 60척가량 또 수주 건수 들어올 수 있다라는 새로운 뉴스까지 들어왔다시피 조선주는 아직은 슈퍼사이클이다. 슈퍼사이클 이제가 아니에요. 이미 전부터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당장 슈퍼사이클의 끄트머리 끝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간은 아직 아니라는 거죠. 다만 조선주들 투자하시면서 몇 가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점은 달러. 그렇죠. 달러입니다. 달러가 FX 시장이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의 연이은 발언 때문에라도 변동성 너무 키우고 있어요. 네, 또 간밤엔 엄청 약해졌었잖아요. 맞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해임시킨다 안 한다. 네. 이 이야기 나오면서 원화 시장이 굉장히 변동성 보이고 있는데 사실 원화가 좀 지금 현재 1,400원대 초반대까지 지금 밀린 상황이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내 증시 자체 내에는 나쁘지 않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이런 조선주나 방산주들 특히나 외환 달러 내에 영향도를 많이 미치는 수출주들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2, 3분기 구간에서 기대치보다 약간 눌린 정도의 흐름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기 때문에 달러 환익 차이에 따른 이 변동성까지 좀 고려를 해보시면서 다만 수주 건수가 지속적으로 쌓여서 우상향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 눌리지 않을 것 같다라고 정도 말씀드리면서 차트 종목 하나씩 보고 갈게요. 저 그럼 종목 맨 처음 볼 종목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돼요? 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저희 4월 14일에 매수했던 종목이 하나 있거든요. 한화 엔진 지금 수익률 4% 넘어가고 있는데 이 종목 차트 먼저 출발할 수 있어요? 당연하죠. 이거 먼저 보려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잘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앞머리 잘라서 그래요. 네, 앞머리 예쁘다고 지금 100% 그냥 고정시키고 물어보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네. 자,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오늘 장 초반에 마이너스 2%가량 눌리면서 출발했습니다만 가장 빠르게 반등이 나오죠. 조선 선박수들 지금 우리가 계속 수주 건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수주 건수 늘어나면 늘어났어요. 사실 달러에 대한 영향도를 미치는 거는 선박사들입니다.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아니면 HD 현대미포 이런 조선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의 영향도를 많이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부자 기자재들은 어떻다? 상관없죠. 네, 상관없습니다. 그 중에서 최고는 누구다? 엔진입니다. 두 가지 종목만 보고 가시면 돼요. 하나엔진입니다.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지난 고가 박스권을 아직 돌파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만 오늘 조선주들 중에서 가장 빠르게 돌파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눌린 구간 같은 경우에도 60일 이동평균선 빠르게 지지받으면서 현재 돌파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 박스권 구간 빠르게 돌파하는 모습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엔진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수주 건수 이미 1조 넘었다라는 점까지 우리가 실적 내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든든한 모습 추가적으로 상승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HD 현대 쪽 볼게요. 네. 현대마린 엔진입니다. 현대마린 엔진이요. 네, 현대마린 엔진이에요. 현대마린 엔진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마이너스 2%로 개장 시작해서 현재 2% 최대 3%까지 장중 5%가량의 변동성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조선사들 앞서가지고 최초에 2007년도 때 사이클 때도 어땠었다? 엔진주들이 가장 강했었다라는 점까지만 기억을 해보시면은 현대마린 엔진 지금 주가 보시면은 빠짐이 없어요. 하나그룹주가 사실상 가장 대표적인 강세 종목으로 많이 보시잖아요. 왜? 함성까지 하고 미국 향내 진출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 종목들보다 더 좋은 거는 엔진이라는 겁니다. 엔진. 심장이 없는데 어떻게 달려가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만 잘 기억해 보시면은 조선사 종목들 어느 정도 믹스를 하면서 비중을 섞으실 때 약간 엔진 쪽에 조금 더 비중을 높이시는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중공업 보고 넘어갈게요. 네, 삼성중공업이요. 네,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기준으로 아직은 조금 더 강세를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20일 이평선 지지라인 지금 버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빠르게 조금 더 15,000원, 14,500원 정도까지 룸으로 안착하는 모습 흐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LNG 선박 건수에 대해서 수주 건수 많이 기대치 올라올 수 있는 섹터는 삼성중공업이라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오션 보고 넘어갈게요. 네,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은 지금 박스권 횡보 중이에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뉴스는 있는 상황이지만 달러에 대한 역학관계가 이런 데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주들을 조금 더 주목하시자 정도로 체크하시면서 조선주들 장기 홀분들 많으실 텐데 나 아직 없어요 하신 분들께서도 일부 현금 남겨두시고 조선주는 꼭 들고 있으셔야 된다는 점. 이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왈가왈부하고 무섭고 이런 상황이지만 우리 조선은 평행하게 바다는 조용하더라. 네, 이 부분 꼭 기억하시면서 조선주들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다는 조용하더라. 저희는 조선주 안에서 심장, 엔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이슈 바로 넘어가 보시죠. 정치 테마주가 받쳐주고 있는 우리 시장 정패주 하나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후 악당 국가라는 오명을 벗겠다라고 하면서 SNS를 통해서 대선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관련된 정책주로는 어떤 종목들 봐야 돼요? 참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죠. 여기에서 뭐 나올 수 있는 거라면은 당연히 친환경 플라스틱 그쪽이랑 종이 빨대. 종이 빨대. 저는 종이 빨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네, 이거 얘기를 하긴 했는데 종이 빨대 이렇게 먹다 보면은 다 젖어가지고 제대로 안 나와요. 맞아요. 좀 더 좋은 거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더 좋은 친환경 제품. 네. 그래서 종이 빨대 얘기 먼저 합시다. 네. 종이 빨대. 아마 친환경 폐플라스틱 관련주들이 지금 선행적으로 좀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종이 빨대 쪽이라고 한다면은 무림 그룹주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무림 페이퍼입니다. 무림 페이퍼 지금 좀 움직이고 있네요. 7%가량 움직이고 있는데 무림 페이퍼 같은 경우에 종이 빨대 사업을
직접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한 곳이기도 합니다. 네, 종이 빨대 여러분들 불편하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꽤 계실 것 같은데 저도 불편합니다만 네, 일단은 정책향으로 붙었다 이겁니다. 정책주들 관련해서는 제가 전일장 기준 내에서도 4월 말일까지는 봐도 괜찮다. 왜? 5월 달에 대선 후보들 다 결정되기 전까지는 기대치와 그리고 공약들이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네. 공약들 픽스되기 전까지는 정책주들 계속 순환매가 돌아간다는 거죠. 자, 친환경 정책에 대해서는 크게 저희가 뭐 반대를 하거나 뭐라고 이야기할 거는 없어요.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업의 영향도가 그렇게 좋냐 크냐라고 이야기하면은 좀 부담스러운 것도 몇 가지 있긴 해요. 일단 친환경 폐플라스틱 관련주들 쪽으로 좀 넘어가 보자면은 이미 네. 지금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그린케미칼입니다. 그린케미칼이요? 그린케미칼은 이미 상한가를 들어갔어요. 친환경 생분해 플라스틱 연구 개발 기업입니다. 근데 이 기업 보시면은 이미 4월 초쯤에 4월 10일, 4월 11일 기간 내에서 상승한 모습 확인되시죠? 마찬가지로 정책 테마로 선행적으로 움직였었던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민주당 정책 같은 경우에 친환경 정책을 항상 갖다 넣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나올 법한 공약건들 재료는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 이야기까지 나왔으면요. 친환경 폐플라스틱 같은 경우에 지금 일단 기조는 유럽향과 기조가 맞습니다. 다만 미국과 기조는 맞지 않는다는 점. 오늘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도 석탄 발전에 대해서 네, 탄소 감축, 우리 탄소 안 쓴다, 뭐 폐쇄한다 이런 이야기 그리고 에너지 도로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좀 이거 우리 미국이랑 거꾸로 가는 거 아니냐? 네. 이거 이런 고민 걱정거리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오, 진짜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석탄에 대해서는 미국은 미국 발전량 그리고 매장량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내용하는 부분 중에서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네. AI 데이터 센터 발전 뭐로 합니까? LNG. 자, 이제 그쪽으로 이야기 추천주로 넘어가면서 해볼게요. 오, 네. 이렇게 매끄럽게요. 저희 오늘 들어가 볼 종목 바로 소개해 주신다고 합니다. 어떤 종목 들어가 볼까요? 리뷰하고 가야 되잖아요. 리뷰 먼저 하고 갈까요? 네, 리뷰하고 가야죠. 좋아요. 리뷰 먼저 하고 가겠습니다. 저희 삼성 바이오로직스 한번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4월 9일에 매수를 했고 수익률은 7.9% 최고가 기준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올해 예상 성장률을 20에서 25%로 또 설정을 하면서 올해 매출을 5조 원 돌파라고 열어놨는데 주가도 좀 계속 올라줄까요? 주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올라가줘야죠. 제약 구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약가 가격에 대한 인하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리베이트 구간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다시피 네. 그 부분을 조일 거지 제약 기업들에 대해서 크게 부담스러운 그런 정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특히나 이미 우시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주건수 늘어나고 있다라고 말씀 전해드린 것처럼 이 종목 무거워요. 무겁습니다. 달려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기에 무거운 종목은 맞습니다만 네. 이만큼 안정적인 바이오 종목이 없습니다. 눌렸을 때 노려보실 수 있는 좋은 종목이니까요. 아직 지금 현재 100만 원하고도 7만 원, 100만 원하고도 7만 원 구간이기 때문에 110만 원 넘어서 고가 넘어갈 때까지 장기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는 점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만큼 안전한 종목 없으니까요. 조선주와 마찬가지로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계속 들고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리뷰 한 종목 마쳤고요. 그럼 정말 바로 만나볼게요. 오늘 들어가 볼 종목, 어떤 종목 공략을 해볼까요? 아침 올기 전까지만 해도 네. 상승문이 이렇게 강하지 않았었는데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LNG 이야기 전해드리면서 LNG의 필수 불가결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죠? 탄소 포집이죠. 오늘은 탄소 포집 관련주 하나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24,450원에 편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어레인이라는 종목 말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에어레인입니다. 탄소 포집. 이재명 대선 후보 같은 경우 이미 선행적으로 오늘 이야기를 꺼냈어요. 탄소 포집과 관련된 흐름인데 LNG 사업들 같은 경우에는 탄소 포집 기술이 필수 불가결로 갖다 붙이는 섹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발전 관련주들, 뭐 BHI 같은 종목들 아니면 S&T 에너지 같은 종목들 LNG 발전소 방향으로 계속해서 쭉 우상향 나오는 모습 확인하셨죠? 자, 여기서 쫓아가는 게 이 탄소 포집입니다. 네. LNG 발전과 탄소 포집 CSS 기술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정책향 내에서 수혜받는 이야기는 수혜 이야기니까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네. 에어레인 같은 경우에는 이 이산화탄소 탄소 포집 기술을 전문적으로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장 같은 경우에 24년도 말일에 진행돼서 이제 한 5에서 6개월 가량 된 종목인데 보호예수 걱정 없나요?라고 물어보신다면은 보호예수 물량이 64% 가량 되는데 그중 물량 절반 이상의 물량이 대주주 물량이에요. 상관없고 그리고 1개월치 물량이 17에서 19%
10%가량이 잡혀 있었거든요.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보호 해소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는 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탄소 포집, 특히나 최근에 아직 우리가 AI 관련주들이 막 눌리는 모습 보고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만 AI 향에 따른 투자는 아직은 지속입니다. 특히나 데이터 센터, 그리고 우리가 공약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LNG 발전 확대와 관련된 흐름까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합니까? LNG 수출량 확대시키려고 하잖아요. 네. 안정적인 공급처까지 찾아갈 수 있는 이 발전량이 LNG 쪽이기 때문에 LNG 발전 그리고 탄소 포집 관련주 보시면 좋겠다 말씀 전해드리면서 차트 보고 넘어갈게요. 네. 네, 에어레인입니다. 오늘 기준으로 장 초반 시작부터 좀 10%가량의 강세 보였는데 그새 넘어가고 있네요. 굉장히 유망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도 괜찮다 하면서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기준으로 이미 고가 갱신 나온 상황입니다. 신고가 갱신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세. 매수가, 목표가에 대해서 제가 좀 오기 전에 좀 제 설정한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말씀 전해드릴 텐데 오, 네. 목표가를 좀 올리겠습니다. 목표가 28,000원까지 올려 잡도록 하고요. 월 말일까지는 괜찮습니다. 58,000원까지 말씀 전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8,000원으로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소 포집 LNG 오늘 우리 또 2+2 네. 안덕구 산업부 장관과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또 미국으로 가시죠. 네. 네, 거기서 협상 뭐 합니까? LNG입니다. LNG 발전과 필수 불가결한 거, 탄소 포집, 거기에다 정책까지. 정책향적인 부분 제거를 해도 좋다라는 점까지 체크해 보시면서 에어레인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NG 발전하면 뗄 수 없는 판소 포집, 그 안에서 저희는 에어레인 공략해 보겠습니다. 목표가 살짝 높여 잡았습니다. 28,000원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이렇게 정말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이슈부터 종목까지 세세하게 잘 봐주시는데 더 많은 인사이트 들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네, 오늘 장 끝나고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LNG 관련주, 그리고 최근에 미국 증시 빠지고 국내 증시는 잘 버티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이런 시장에서 항상 기회가 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파이어족이라고 하잖아요. 주식 가지고 난 배당 타먹고 살고 싶다. 그런 기회는 항상 연에 한 번 정도 3, 4년마다 한 번씩 오거든요. 전 그 기회가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 준비해놨으니까요. 장 끝나고 3시 55분 유튜브에 조범수 매니저, 조범수 주식 검색하셔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파이어족이 될 수 있는 연애 한 번 오는 기회 저희도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 월요일을 지나서 두 번째 거래일 화요일 남은 장 대응도 매일경제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랄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